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자, 맨날 45분 안에는 끝내려고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말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을 최대한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댓글에 참 많은 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이제 신문기사의 자극적인 대공황, 금융위기 이런 말에 덜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 잣대를 가지고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계속 채슬리 가족, 채슬리 인턴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네, 경미님이 올려주셨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한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달러 가치가 영원히 올라가는 걸까요? 달러를 그렇게 무한대로 찍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게 신기하네요. 트럼프는 달러가 너무 비싸다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제2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라도 달러를 내리고 싶다네요. 맞습니다. 달러가 계속 이렇게 킹달러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달러 인덱스, investing.com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요. 달러 인덱스 한 4, 50년치 쭉 보시면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올리면서 달러 가치를 킹달러 만들었다가 그리고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그죠? 그때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독일하고 일본, 영국, 캐나다 이 재무상들 불러 모아가지고 영국하고 독일, 일본하고 독일 85년이면 그때는 뭐 일본의 이 제조업이 거의 미국을 점령하다시피 미국이 아니라 뭐 전 세계를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은 자동차 얼마나 빵빵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러가 강하고 니네들 나라는 그렇게 수출도 잘하고 성장이 좋은데 니네들 나라의 통화 가치는 이렇게 약하고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하면서 240엔 했던 그 엔화 달러 엔 환율이 딱 2년 만에 120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로 지금 환율이 1,400원이라고 치면 700원 되는 겁니다. 700원 2년 뒤에. 자, 그러면서 85년부터 86, 87년 블랙만데이 오기 전까지 약달러가 되면서 전 세계 특히나 이머징 마켓의 주가가 폭등하죠. 그때 우리나라, 일본 자산 가격 폭등합니다. 그리고 달러가 킹달러면 수출 기업이 좋고 그죠? 달러 가치가 약해지니까 내수가 폭등하게 되죠. 그래서 85년, 6년, 7년, 8년까지 쭉 보면 일본의 부동산 업체부터 일본의 통신업체 그때 NTT가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으로 가고 그래서 그 달러가 항상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희한하게도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왕창 찍어놓고 뭔가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세이프 헤븐에 해당되는 안전자산 달러로 가야 돼 하면서 달러의 수요를 만들고 그런 위기 상황이 없으면 저걸 하죠. 금리를 확 올려버려 가지고 이번처럼 또 달러에 수요가 생기게끔 만들어 버리고 여러 가지 조치로 돈을 풀고 달러 가치 강하게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서서히 또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듭니다. 또 약하게 썩 만들면서 다른 나라의 자산 가격이 또 확 올라오죠. 근데 그 자산 가격이 결국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그 인플레의 또 한 일종이다고 말씀드리고 그 인플레가 제가 어렸을 때도 양복 30만 원 지금도 30만 원에 양복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퀄리티의 양복을. 왜 그러냐면 아무나 만들기 쉬우면 이 희소성이 없어지면서 서브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다른 뭐 가상화폐도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알트코인은 이것저것 뭐 잡코인들이 계속 ICO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도 뭐 많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그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원래 가격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달러가 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평생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지하느냐? 네, 희소한 자산으로 네, 해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 뭐 트럼프가 만약 되면 또 트럼프도 또 얘기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었던 2016년 말에 그리고 2017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죠. 네, 중국 때리기 하면서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등 환율 조작국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원화 가치를 또 오히려 강하게 만들으라고 요구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달러가 근데 이번에 어제 제가 달러, 엔화 이렇게 특히나 어제는 뭐 엔화가 강세가 된 게 아니라 이 달러가 약해진 거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엔화 때문에 그 폭락이 있다 보니까 어제 달러 대비 엔이 강한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또 엔화 강세로 가는 거야 이랬는데 실제로는 보면 엔화 강세가 아니라 어제는 달러 약세였죠. 네, 그래서 위안화, 원화, 엔화 전부 다 달러 대비 강한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어제 모습을 보면서는 이제 환율이 고점 쳤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아마 1년 지나고 보면 그동안은 뭐 계속 이 환율이 위에서 놀았는데 이번에는 좀 고점 쳤다는 느낌이 좀 확 좀 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환율은 뭐 2년 전에도 제가 틀렸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느낌이 달러 있으면 좀 팔아도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 전 세계에 저같이 이 투자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달러 팔아서 이머징이 됐든 아니면 하여튼 위험자산 빗달러 위험자산을 투자해야 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 시장의 랠리는 여전히 제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좋은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고요. 안 좋은 댓글도 있습니다. 안 좋은 댓글. 박세익 이 양반 때문에 3년 전에 롯데케미칼 샀다가 완전 망했습니다. 네. 이런 댓글도 많잖아요. 한 번씩 보면. 근데 왜 이런 댓글들 남기는 줄 아세요? 좀 뭐 의도적으로 남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보면 주식하다가 남 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지금도 작년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2차전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탓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남 탓을 하냐면 일일이 뭐 3년 전 롯데케미칼 그때 8월 달에 내년에 시장 3,000포인트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빅7이었고 그죠? 네, 빅7에서 올 하반기에는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화학정유 얘기하면서 거의 뭐 바닥에서 얘기했었었죠. 21년 8월에 한국경제 재테크 포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 사이클은 과거 2009년, 10년 11월에 차화정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리면서 그죠? 중국의 자금률이 2009년에는 100%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중국의 그 캐파 때문에 이번에는 짧게 오르고 끝난다 얘기하고 21년 넘어가서 5월 달에 주식 팔고 딱 1년 뒤에 뭐 박종훈의 한방 등등 나가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내가 자신 있는 주식 아니면 다 팔고 좀 쉬라는 얘기 했는데, 왜 이런 댓글을 남기냐면 사람은 우리가 이 동물적 본능이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하면서 원숭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 탓을 하는 이유가 보면 자존감이 좀 약한 것도 있고요. 실력이 이제 없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많이 약해서 내가 실패를 하는 매매에 실패하면 계속 이제 내 자존감이 상하기 때문에 나는 포모 때문에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내가 바보같이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매매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되다 보니까. 근데 모든 실력자는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도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다 나한테서 이제 원인을 찾아서 계속 똑같은 남들이 똑같이 하는 실수를 나는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마추어 야구랑 아마추어 프로 야구랑 차이가, 아마추어는 실수투성이고, 그죠? 프로는 실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프로 야구는 제가 안 봅니다. 네. 실수가 많은 야구 경기 많은 팀들 몇 개 있잖아요.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프로답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그런 실패한 사례를 계속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 동물적 본능인데 왜 남 탓을 하느냐? 내 자존감. 그리고 내 자존감이 왜 무너지면 안 되냐면 그게 다 하나의 짝짓기 본능 때문이에요. 모든 동물의 그런 짝짓기의 본능은 우성인자를 만들어내야 그 종이 계속 보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의 어떤 그 성적인 매력을 갖게 하려면 내가 우월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해야 이 짝짓기에 유리해지는 게 그게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나는 내가 바보다 같은 짓은 한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는 실패했다라는 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런 동물적 본능에 벗어나지 못하면 주식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동물적 본능을 이기는 게 그게 참 힘듭니다. 근데 900만 년 가까이 사람이 생존한 게, 우리가 뭐 이빨이 대단히 맹수처럼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손톱이라도 뭐 있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치타나 다른 동물처럼 빠르기라도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어 보이는 이 인간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이유는 그 몸에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이에요. 불이 나면 도망가고, 위험해 보이면 도망가고, 여러 가지 그 본능 때문에 생존하긴 했는데, 주식 투자는 이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는 절대로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문 기사 빠르게. 아이고, 오늘은 45분 안에 한 대 놓고도 앞에 너무 길었는데요. 자, 캐즘 화재 후 폭풍에도 차업계 신기술 전기차로 정면 돌파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기를 삼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 중국에 뒤처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지금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 전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고요. 전동화 속도를 늦출 경우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업계에 한순간의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도 전동화 경쟁력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이 인천 화재 후폭풍 속에서도 현대, 기아 등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 수입차 업체 중 예정됐던 전기차 신차 출시 일정을 미룬 곳은 한 곳도 없답니다. 전기차 캐점에 화재가 겹쳤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전동화 전환에 대한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한 프리미엄 전기차들의 출시 일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오토쇼에서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공개하고 바로 출시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최근 수립했고요. 아이오닉 9은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화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자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주자 중 배터리 셀 감시 기능 등 최첨단 화재 방지 시스템으로 전기차 포비아를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고요.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중에도 제네시스 G80 전기차의 연식 변경 모델 출시도 앞두고 있고 지난달 공개한 캐스퍼 일렉트릭의 출고 일정에도 변화가 없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입니다. 25년까지 최소 4개의 차종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아 역시 출시 일정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네요. 기아는 특히 이번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활용하는 EV 시리즈 전 모델이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국내 고객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이처럼 전동화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시기가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고태봉 IM증권 본부장은 중국은 이미 전기차가 지난 7월 신차 판매의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해외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기업이지만 본진에 해당하는 국내 시장 판매량이 여전히 20% 가까이 차지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면 자칫 추후 전동화 전환 단계에서 기술 개발, 생산 차질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대기아는 최근 전기차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 이 BMS, 이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이 BMS를 공개해서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있는데 BMS는 배터리를 관리, 보호하는 이 두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배터리의 작은 이상 징후라도 탐지하면 즉각 위험도를 판정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를 하고요. 이상 징후 데이터는 원격 지원센터로 전송이 되고 이어 고객에게 입고 점검과 긴급 출동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가 자동 발생된다고 합니다. 자, 수입차 국내 판매 1, 2위를 다투는 이 벤츠 코리아가 전기차 화재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수입차 업계는 전기차 국내 출시 일정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고요. BMW 코리아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소형 SUV iX2와 i4 부분 변경 출시를 그대로 추진합니다.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볼보 EX30 역시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중 국내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업계는 화재 방지 시스템 구축에도 더욱 힘을 쏟고 있는데 LG엔솔은 배터리 모듈에 방화 소재를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고요. 특히 하반기 양산을 시작하는 원통형 46 시리즈는 셀 단계에서 배터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도 연쇄 발화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디렉셔널 벤팅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고 SDI는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간의 열 전파 방지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온은 분리막을 지그재그 형태로 쌓는 Z 폴딩 공법으로 양극과 음극 접촉 가능성을 차단해서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는 기술을 최근 도입했다고 하네요.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국내에서 전기차 캐즘에 화재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전동화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추세라면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워 기술력을 높이면서도 전동화 전환을 지체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너무 지나친 또 포비아가 또 되면 안 되죠.
네. 지금 이제 3파 상승으로 곧 진입하기 전에 이 캐점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런 화재 문제라든지 배터리 안정성 이런 것까지 그죠? 싹 다 기술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게 해야 네, 3파 상승으로 들어갔을 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번에 중국 파라시스였었죠. 이 배터리 사고가 화재 사고가 오히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호재로 예, 작용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덤핑 물량이 늘자 철광석 값이 폭락, 원자재 시장 지금 대혼란이라고 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저가 수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 여파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락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일부 국가는 수조 원 규모의 세수 구멍까지 우려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중국산 철강 저가 수출 영향으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면서 호주 예산에 20억 달러 규모의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와 관련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중국 경제의 부진과 최근 철광석 가격 하락은 우리가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호주 경제와 예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해 호주 철광석의 약 85%가 중국으로 수출이 됐네요. 중국 철강 기업들은 저가 수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제 철광석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C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톤당 141달러였던 철광석, 이 철광석은 철의 함량이 62%를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철광석 가격이 지난 11월 기준으로는 97달러까지 하락했네요. 141에서 97달러까지.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140불대에서 91불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18일 철광석 가격이 최근 2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주요 광산업체들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중국산 철강의 저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했고요. 최근 칠레 철강업체인 CAP그룹은 탈카우아노에 있는 우아치파토 제철소를 다음 달 15일 폐쇄하기로 했답니다. 칠레 당국이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폐쇄를 서두른 것인데 가격 경쟁 면에서 중국산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독일 주요 철강업체인 잘츠기터 AG는 올해 상반기에 1860만 유로 약 27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네요. 와, 지난해 1억 6,200만 유로 순이익에서 적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의 저가 순출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국내 철강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도 최근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죠? 76만 원을 기록했다가 지금 32만 2천 원까지 이 차트를 보면 5개월 이평선이 하나의 저항선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게 꼭 리튬 가격 하락뿐만 아니라 이 본업 자체가 지금 이런 문제에 빠져 있네요. 네. 또 어떤 분은 댓글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저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를 사서 뭐 물렸다 그런 댓글도 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 미금리 인하 기대에 약달러, 원화값 23원 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자, 이 환 시장이 그죠? 요동을 졌었는데, 이 환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모닝 브리프에서도 엔화, 원엔 환율, 그리고 원달 환율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미국 달러화 약세장에서도 유독 약세를 보여왔던 원화값이, 근데 그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 미국 달러화 약세장이 이게 뭔 말이죠? 그래서도 유독 약세를 보여왔던 원화값이 엔화 등과 더불어 동반 강세를 나타내며 5개월 만에 달러당 133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달 초 블랙먼데이 등 주식시장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원화값은 쉽사리 강세를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고 주식시장도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나타내며 시장의 원화 매수 심리가 모처럼 살아났다는 평가다. 원화값이 달러당 1,400원대에서 멀어지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데 발목을 잡은 요인 중 하나인 환율 불안도 한층 누그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이렇게 빠진 게 지난 3월 25일 날 1334원 이후 처음이네요. 한때 1329.8원까지 빠졌었네요. 지금은 1330, 어제보다도 0.34% 또 빠졌네요. 네, 또 빠졌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7월 10일 105.05에서 이달 들어서 102대까지 떨어졌고요. 이 때문에 지난달 달러당 1380원대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원화값도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특히 중동 분쟁 위험과 주식 급락 위험 등이 낮아지면서 원화값이 안도랠리를 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원화는 외부 상황에 민감도가 큰 위험 통화로 분류가 되고, 네, 한국 원화는 위험 통화입니다. 네, 달러는 가장 안전한 통화. 네, 이렇게 우리는 쇠뇌되어 있습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자 휴전 낙관론이 나오자 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원화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했고요. 최진호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사태 이전 수준까지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원화값 방향의 분수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이고요. 미국이 다음 달은 물론 11월까지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이에 연동돼서 원화 강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 달 FOMC 이전까지는 원화값이 달러당 1,300원대 초반에서 거래를 이어가다가 금리 인하를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추가 강세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열린다는 전망이다. 예, 저는 약간 반대이긴 한데요. 서정훈 한은행 연구원은 연준이 9월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면 이는 11월, 12월 연속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원화값이 125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네, 12월 말 정도면 1250원에서 1230원 이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월을 넘겨서 11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11월 전까지는 1320에서 1350원대를 유지하고 원화값은 금리 인하 후 129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원화값 주가 강세가 막힐 여지도 열려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원화값이 달러당 1380원대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계속 원화랑 중국, 위안화 등등 니네들 절상시켜라 라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원화값이 급등하면서 2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차원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한은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었지만 고물가 가계 부채 상승세, 외국인 자금 유출에 따른 원화값 하락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망설였고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 강세가 주춤하며 원화값 상승 폭이 커졌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해서 넉 달 연속 2%를 기록하며 안정을 찾는 모습의 모양새다. 네. 이 환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환 얘기한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리온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에서 1335억 배당을 받아. 오리온이 1995년 중국 법인을 설립한 지 29년 만에 처음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법인 자금을 국내로 유입하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을 실시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오리온은 적극적으로 해외 법인의 배당에 나서고 있네요. 미국도 이런 조치를 트럼프 때 막 강조를 했었는데 그죠? 19일 오리온이 제출한 올해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법인 이 펜 오리온 코퍼레이션은 지난달 30일 오리온에 배당금 1334억 58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국내 식품 기업이 중국 법인에서 배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해 처음으로 베트남 법인에서 배당을 받았고 올해는 베트남 법인 예상 배당금 총액이 1038억 원에 이르군요. 오리온은 지난해부터 해외 법인에서 들여온 배당금을 활용해서 국내 투자에 활용할 예정인데 특히 충북 진천에 확보한 5만 8천 평 용지의 생산 공장과 포장재 공장, 물류센터를 한데 모은 통합센터를 구축할 예정인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미국 등으로 수출이 늘고 있어서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리온은 아울러 해외 법인에서 수취한 배당금을 활용해서 국내 배당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앞서 지난 1월 오리온은 중국 법인을 통해서 약 5,500억 원을 투자해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업체인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한 뒤로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왜? 생뚱맞게 저런 바이오를 인수했나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 뒤로 리가켄 바이오 주가가 많이 오른 거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바이오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지금 코스닥 시총 8등이에요. 8등인데 주가 차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연봉으로 보면요. 올해만 44% 올랐고 작년에도 51% 올랐었네. 네.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리온이 헛돈 쓰려고 투자한 건 아닐 건데 그죠? 네. 지금 주가만 보면 잘했네. 네. 이렇게 지난 1월이었으니까. 자, 오리온은 지난 2월 배당 성량을 연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2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만큼 해외 법인 배당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국과 베트남 법인은 별도의 차입 없이 투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도 배당할 여력이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리온 중국 법인 매출은 지난해 1조 한 2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2,200억 유로 영업이익률이 18.7%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리온이 1995년 법인 설립 이래 97년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랑팡에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었네요. 네, 이제 우리도 해외 법인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그죠? 네, 이렇게 배당을 해서 그 중국 법인의 성장성 뭐 이런 거를 믿고 그동안에 많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투자자들이 많았으니까 그죠? 네, 이렇게 배당으로 그 보상을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리온 주가 살짝 한번 볼까요? 오리온도 오리온 홀딩스가 있고 그죠? 오리온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주가는 뭐 오리온 홀딩스는 그냥 옆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냥 오리온은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올해에도 20% 정도 빠지고 작년에도 9.3%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더 반짝 상장사 3분기 기대 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장사 233고 실적 전망 되어 있으면서 2분기에 호실적을 달성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3분기에도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및 일부 수출 업종에 한정된 전망 상향에다가 원화값 강세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 전체를 상승시키는 힘이 약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FN가이드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낸 상장사 233곳에 대한 3분기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영업이익이 3개월 전 전망보다 4.3% 늘어난 것으로 나왔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장사 총 영업이익 전망치가 늘어난 이유는 반도체 덕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전망치 믿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요. 전망치를 웃도는지 믿도는지 계속 그거 체크하면서 컨센서스와의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나오는 내년, 내후년의 이익 전망치. 이익이 저만큼 가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년, 내후년 되면 포워드 PR이 얼마가 되고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서 사도 먹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익 안 나죠. 예, 항상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컨센서스를 비트하는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 3분기에 적자라는 하이닉스도 올 3분기에 7조 정도 내고 삼성전자도 올 3분기에 한 1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낼 걸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역시 영업이익 전망치가 석 달 전에 비해서 15% 상승을 했네요. 최근에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그죠? 자, 자동차 업종도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어서 현대차는 3개월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3천억, 기아는 2,700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 증가율이 석 달 전에 비해서 가장 가파르게 올라간 업종은 조선이라고 합니다. 네. HD 현대미포는 증권사들이 추정한 3분기 영업이익이 225억 원으로 석 달 전에 비해서 2배 늘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역시 영업이익이 1,840억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석 달 전보다 54%나 늘어났습니다. 자, 올 2분기에 영업이익이 4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깨고 1,290억 원을 낸 CS윈드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크게 올랐군요. 북미 변압기 수출 호조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HD 현대일렉트릭도 3개월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31% 늘었고요.
반도체 장비업체 주성 엔지니어링, 코미코 등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전방업체 투자 증가 기대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유니드, 유한양행 등은 작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233개 종목 중에서 124개 종목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히려 감소해서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해졌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옛날 일진 머티리얼이었죠. 동박하는 회사.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YG엔터 등 2차 전지나 엔터 업종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80% 이상 감소하기도 했답니다. 호텔신라, 티웨이 항공,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 내수 레저 업종 역시 실적 눈높이가 대폭 낮아졌고,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산업생산 동향에서 반도체와 그 외 업종 생산 증가율에 차이가 나는데 내수 회복이 전제되지 못한 차별화의 성장으로 시장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밑에 기사는 이게 같은 기사네요, 보니까. 네, 그 밑에 기사 코스피 2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빼도 남는 장사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상반기 견조한 수출 성적표를 바탕으로 상장사가 개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올렸고, 코스피 상장사들은 연결 기준으로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으나 코스닥 상장사들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가 됐고요. 지금 코스피는 상장기업 중 709개사의 올해 상반기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59조로 역대 최대치랍니다, 이게. 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297%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상장사 620개의 연결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102조 9,900억, 전년에는 53조 8천억이었는데 91% 늘어나면서 100조를 다시 넘겼고, 매출액은 4.55%로 몸집을 키운 1,474조 정도 매출이 나왔군요. 연결 기준 매출액에서 약 9.9%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회복세는 뚜렷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상장사 상반기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22% 늘어난 50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 상장사 수익성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됐는데, 코스피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 중요하죠. 올해 상반기에 6.98%로 작년에는 3.81%였는데 3.17%포인트 증가했고요. 순이익률도 2.69에서 5.34%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은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혜를 본 전기가스업 등이 흑자 전환하면서 총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성장했고, 반면 내수가 부진하고 중국의 저가 공세가 쏟아지면서 철강, 금속, 그리고 기계화학, 통신 등 4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네. 우리가 산책하는 주인과 강아지 얘기를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주인을 안 보고 강아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주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지금 주인의 상태가 어떻는지, 주인의 건강 상태는 어떻는지, 혹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다른 경쟁자들이 그 길을 막고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이 그 길을 먼저 치고 나가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주가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방향이 보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실제로 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는지,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